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바다를 잠갔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한국의 칠광구를 건드렸던 일본과 중국 함대가 지금 집단 멘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세계 최고의 전략가 레이건 콜조차 긴급 보고서를 내고 전쟁이 아니라 공학적 처형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과 중국이 몰래 준비한 이간계와 기습, 침공 시나리오가 한국에 보이지 않는 성벽, 키랩에 걸려 치명적인 자충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은 현 위치 정지라는 단 한마디의 경고로 단 9분 만에 양국 함대를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탄한 한국의 압도적인 사이다 참교육.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건 콜입니다. 2026년 어느 날 제7광구 해역에서 일본과 중국 함대가 동시에 물러섰습니다. 총성은 없었어요. 복발도 없었죠. 그런데 두 함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메시지가 뜬 순간부터 철수까지 딱 9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잠갔기 때문이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 비공식 자문으로요. 제 직업은 해양 분쟁을 숫자로 환산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 항로 리스크, 충돌 확률, 전쟁이 나면 보험료가 뛰고 기업이 무너지죠. 저는 늘 냉정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였어요. 그날 제가 본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도가 무너진 구역이었어요. 한국은 레이더를 교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류를 평소의 10배로 올렸죠. 통신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초씩 늦게 붙게 만들었어요. 무기를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정확하게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싸우면 오판 나는 구역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초 단위로요. 일본 함대는 11시에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2분 후부터 이상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가 흔들리고 통신이 늦고 표적이 2개로 보였어요. 11시 19분 한국 메시지가 떴습니다. 현 위치 정지 권고, 항로 이탈 시 위험 증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11시 28분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일본이 먼저 물러섰고 거의 동시에 중국도 방향을 틀었어요. 9분이었습니다. 그 9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두 나라를 동시에 물러서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9분을 보여드립니다. 한 발도 쏘지 않고 바다를 잠그는 방법을요. 이건 제가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 실무자 모리 유키가 저를 불렀어요. 그녀는 일본 방위성 위기관리실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만난 곳은 공식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죠. 벽에는 해도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모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콜씨, 제7광구 인근 보험료가 뛰었습니다. 이유를 찾아주세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제7광구, 한국과 일본 사이 대륙붕이 겹치는 해역이었어요. 자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통행권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자원을 원하나요? 통행권을 원하나요? 모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통행권이 먼저예요.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었어요. 선례 싸움이었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막거나 일본 총리실은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은 말로 경고하지 않을 겁니다. 현상으로 할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현상으로 경고. 총을 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일까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리는 대답했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해 주세요. 숫자로요. 군이 말하면 선전이 되고
정치가 말하면 도발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자문이 말하면 경고가 되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방패가 아니라 출구라는 거요.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제 말이 철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함정에 동승하겠습니다. 모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보였어요. 저는 뉴욕을 떠나 도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향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9분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요.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함정 브리핑룸에 들어갔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지휘관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죠. 이번 작전은 합법적 해양 조사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합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합법보다 긴장에 가까웠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측하셨나요? 경고 메시지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리가 말했던 현상으로 경고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모리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콜 씨, 당신은 민간 자문입니다. 모든 기록에서 빠질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방패인가요? 모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출구입니다. 당신의 말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미 이 판 안에 들어왔다는 거요. 그날 오후 중국 동양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 서쪽 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는 중입니다. 정보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정보 참모 첼리가 직접 지휘합니다. 공격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이 동쪽에서 들어가고 중국이 서쪽에서 들어온다면 한국은 가운데 끼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판을 만드는 쪽일 수도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9분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제목이 정확히 맞을 거라고는 몰랐죠. 저녁이 되자 함정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승조원들이 짐을 싣고 연료를 채웠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벽 4시 함정이 출항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제7광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보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레이더와 소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갔죠. 승조원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요는 없었어요. 11시 정각, 스피커에서 짧은 잡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바다에선 잡음이 자주 들리니까요. 하지만 기술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한데요.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파형이 찍혀 있었어요. 12초 정도의 신호였죠. 자연 잡음이면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패턴이 정렬돼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였어요. 무작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재밍인가?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밍이면 소음이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말이나 경고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바뀌는 메시지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100점 미확인 신호 감지, 패턴 정렬, 환경 변화 의심. 모리 유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게 한국의 방식일지도 몰라요. 저는 지휘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입이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쌓입니다. 지휘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 전진. 함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선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었지만 그 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모두 알았죠.
1분 후 경계선 통과합니다.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정각. 제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모리가 말했습니다. 콜씨, 기록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이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경계선 통과합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11만점, 경계선 통과. 현재 이상 없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이 곧 올 거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 9분은 19분 후에 시작될 거라는 거요. 11시 2분. 첫 번째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 분류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트랙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비 문제입니까?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장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기화가 안 맞습니다. 센서들이 같은 표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려진 거였어요. 하지만 전투 상황에서 몇 초의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102점, 표적 분류 지연 시작. 통신 중계 우회 발생. 통신실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파수는 살아있는데 연결이 끊겼다 이어져요. 말은 들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재밍이 아니었습니다. 재밍이면 완전히 막혀야 하는데 지금은 작동은 하되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싸우면 오판 나는 구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1시 5분.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쪽에서 중국 함대 접근 중입니다. 함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확대했어요. 중국 함정 5척이 서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던 것처럼요. 정보실에서 중국 측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채널이었어요. 첼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들어왔다. 우리가 명분을 잡는다. 계속 전진한다.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일본이 동쪽, 중국이 서쪽, 한국은 가운데가 아니었어요. 판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모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오해 하나가 전부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모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11시 7분. 중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본 함대는 즉시 이 해역에서 철수하라. 일본도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 활동 중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말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외교 언어가 사라지고 명령과 거부만 남았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1107점, 중일 메시지 교환, 긴장 고조, 외교 여지 축소. 그때였습니다. 11시 10분. 정보실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오류 로그 급증 중입니다.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에 5개 정도 나오는 오류가 지금은 1분에 10개씩 쌓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10배였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1110점, 오류 급상승, 평소 대비 10배, 통신 몇 초씩 늦게 붙음.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있나? 공격 징후는? 공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레이더에 미사일도 없고 소나의 어뢰도 없었습니다. 경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계속 불안정해졌죠. 이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겁니다. 중국 함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측 통신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첼리의 보고였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더 밀어붙이면 유리하다. 중국은 일본의 혼란을 자기 쪽 이득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곧 같은 상황에 빠질 거라는 걸 몰랐죠. 11시 15분. 중국이 경고성 기동을 했습니다. 중국 함정, 우리 쪽으로 선회 중입니다. 레이더실에 경보가 울렸어요. 일본 함정도 대응 태세를 올렸습니다.
저는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안전 마진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지휘관은 표정을 굳혔지만 제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안전 마진 급속 감소, 오류율 지속 상승, 충돌 확률 증가 중, 11시 18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향해 무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발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난 상태였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발의 실수만 있어도 모든 게 터질 수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8분. 1분 후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11시 19분 정가. 레이더에 새로운 오류가 떴습니다. 표적 식별 실패. 중국 함정 한 척이 2개로 보입니다. 기술자가 황급히 보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척인데 시스템은 2척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정상인데 신호가 겹칩니다. 같은 표적이 2곳에서 동시에 감지돼요.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오판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상대가 한 척인데 2척으로 보이면 공격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11시 19분 정가. 통신 화면에 낯선 채널이 떴습니다. 차단된 줄 알았던 라인이었어요. 텍스트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현 위치 정지 권고. 항로 이탈 시 위험 증가. 발신 한국 합동 상황실. 문장은 짧았습니다. 위협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 통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사고 난다. 저는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경고예요. 너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지휘관은 방금까지의 오류 로그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의 10배, 통신 지연, 표적 중복 인식, 모든 게 한국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측 통신이 포착됐어요. 첼리의 목소리가 변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레이더도 흔들린다. 표적이 제대로 안 잡혀. 중국도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일본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 구역에 들어온 모든 함정이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119점, 한국 메시지 수신, 안전 통제형 경고. 이 순간부터 9분 시작. 함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채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보안 채널 연결 요청. 지휘관이 저를 받습니다. 당신이 받으시오. 민간 자문이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역할이라는 걸 알았어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준장이었죠. 저는 강도윤입니다. 한국 합동상황실 통합해양감시 체계 총괄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들은 전쟁을 원합니까? 아니면 사고를 피하고 싶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강도윤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오류 로그, 통신 지연 그래프, 표적 식별 실패 기록.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오류가 평소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통신은 몇 초씩 늦게 붙고 표적은 2개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발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언어였어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바로 그 숫자들이었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역에선 누구도 정확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나가도 그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구역에서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경고 메시지만 보내도 되잖아요. 강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무시할 수 없죠. 당신들 레이더가 흔들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싸울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바다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막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지키려는 건 자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미래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철수가 합리적입니다. 그 순간 함내가 술렁였습니다. 지휘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11시 23분.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멈췄나? 상황 보고하라. 저는 보고서를 압축했습니다. 길면 정치가 비틀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전 마진 붕괴, 오판 확률 급상승, 철수만이 비용 최소화. 도쿄는 침묵했습니다. 30초 정도였을까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철수를 승인한다. 중국도 계산을 바꿨습니다. 중국 측 통신이 다시 포착됐어요. 첼리가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물러선다. 우리가 남으면 명분을 잃는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도 불안정하다. 지금 붙으면 통제박 사고를 떠안을 수 있다. 중국도 물러서기로 한 겁니다. 5분이 남았습니다. 11시 28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 함정, 속도, 감소, 대형 변경, 출구 항로로 이동. 함정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바뀌었어요. 전진에서 선회로요. 거의 동시에 중국 함대도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중국 함정들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11시 19분부터 28분까지 딱 9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128점, 양측 철수 개시, 충돌 없음, 총성 없음. 모리 유키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어요. 그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고 없이, 전쟁 없이 살아남은 겁니다. 강도윤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끝입니다. 내일도 규칙은 같습니다. 이 해역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함정은 천천히 경계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총성 없이 바다가 닫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백악관 근처 브리핑룸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안보 라인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그 정도인가? 기술만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싸우지 않고 막는 전략이죠.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읽었습니다. Access Denial. 접근 거부. 한국은 총성 없이도 바다를 닫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TV 뉴스에 짧은 단신이 나왔습니다. 동중국해 긴장 완화. 각국 자제 촉구로 충돌 회피. 대중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9분을, 평소의 10배 오류를, 첼리의 당황을, 강도윤의 경고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파일에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9분, 기록, 초 단위로요. 유효.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 23층.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보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사인 계약서.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새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해양보험, 항로 리스크 평가, 분쟁 지역 보험료 산정. 제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위험하다. 항로가 막히면 비용이 든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규칙이 있고, 규칙 뒤에 국가가 있고,
국가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모리 유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콜 씨, 당신 덕분에 사고는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용히 준비를 바꿀 겁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비는 좋습니다. 다만 규칙을 무시하면 숫자가 먼저 벌을 줍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9분 기록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세 군데예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화면 한쪽에 항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제7광구 인근을 확대했어요. 작은 회색 영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접근 프리미엄 상향. 시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곳이 달라졌다는 거요. 선사들이 그 해역을 피하기 시작했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확신 있는 미소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열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바다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강하다는 거요. 힘은 소리가 아니라 구조에 있었습니다. 승리는 격침이 아니라 접근 거부에 있었어요. 바다는 닫혔고 제 눈은 열렸습니다. 저는 노트 한 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총성 없이도 바다는 잠길 수 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